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씨가 김어준 너 나와 하고 김어준 씨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도전장을 낸 이유는 이준석 씨가 요즘 또 다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도 아니죠. 저는 이준석 씨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로 이준석 대표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준석 씨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씨를 비판하는 그 이유, 저는 두 가지로 크게 분석해 봅니다. 이준석 씨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이준석 씨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하는 집단,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씨가 윤석열 당선인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였을 때 보수 유튜버들이, 꼴통 보수들이 이준석 씨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준석 씨가 옳았다, 이준석 대표가 옳았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는 또 다른 그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씨 비판에 대해서 김어준 너 나와 도전장을 낸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때 조직적 시위, 의도적 시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본인의 각오를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 전장현 전국 장애인 연합회 그 시위,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서 시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시위 방식에 대한 비판을 한 거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 다 제끼고 앞뒤 다 자르고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들을 혐오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또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준석 씨와 달리 생각을 하는 또 당내 의원도 이러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 여기에 사과하라는 얘기에 사과하지 않고 나한테 무엇을 사과하라는지 그 사과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면 내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두고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이익이냐 불이익이냐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준석 씨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씨 끝까지 본인의 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권위원회에서,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죠. 인권위원회에서 이준석 씨 발언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가 아니라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준석 씨가 내가 한 발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밝혀달라 하니까 이걸 비틀어서 이준석 씨 발언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준석 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혐오 발언이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발언인지 인권위원회에서 살펴보겠다, 이준석 씨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준석 씨 발언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말을 비틀은 거죠. 한마디로 내용으로 이준석 씨와
언쟁에서 본인들의 그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이것이 장애인 혐오 발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비틀은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인권위원회가 이준석 씨를 방문해서 30분간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을 하면서 박경석이라는 전장년 그 대표도 같이 한 자리에 있으면서 공동대표가 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당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이 판단이 틀렸다. 그리고 이거는 승자냐 패자냐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이준석 씨의 그 판단 기준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권위에서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이준석 씨가 빨리 조사해달라. 빨리 조사해달라. 나도 조사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왜 조건을 달았냐. 이 박경석이라는 전장현 대표, 그 장애인 시위 대표죠. 시위의 대표자인 박경석 씨의 부인이 배복주라는 사람인데 3월 9일 날 정의당 부대표이면서 3월 9일 종로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출마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배복주라는 박경석 씨 부인은, 전장현 대표 부인은 인권위원회, 지금 이준석 씨를 살펴보겠다는 인권위원회의 위원이었다. 이거를 판단하는 위원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피를 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모든 이 내부 내용을, 사정을 확실히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딱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끼리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내가 말릴 수 없다. 그래서 전장년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준석 씨가 좋다. TV 공개 토론하자. 그 대신 1대1 토론한다. 박경석이라는 전장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1대1 공개 토론을 하는데 주제도 내가 제안하겠다. 주제 제안하겠다. 이준석이 과연 장애인을 혐오하는가? 주제 1, 주제 2.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토론을 해보자. 공개적으로. 이건 필요한 토론이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공개 토론을 하자. 3. 서울 지하철 출근길 투쟁이 적절했는가? 이 문제도 토론하자. 이준석 씨 정말 명쾌한 사람입니다. 명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토론의 진행은 김어준 씨가 해라. 김어준 씨가 하라고 요구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김어준 씨가 이 이준석 씨의 장애인 발언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비판을 하기 때문에 편향되어 있지만 김어준 씨가 나와서 진행해라. 이렇게 되면 2대1 토론이 되는 겁니다. 좋다. 불리한 토론이지만 맞겠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 이준석 씨는 이렇게 불리한 토론을 스스로 본인이 제안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합니까? 진실은 내가 가지고 있다. 당신네 2대1 토론에도 나는 당당히 응하겠다. 용감한 배팅이지요. 정말 승부사입니다. 승부사입니다. 이준석 대표, 이준석 탄핵하자고 국민의힘 전체 회의에서 이준석을 탄핵하자고 했을 때 내가 그 국민의힘 전체 회의에 나가기에는 지금부터는 언론이 다 들어와서 보도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100대1 싸움에 이준석 씨가 뛰어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서로 포옹함으로써 해피엔딩 이준석 씨가 완승을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 진보, 입으로 먹고 사는 진보들 100명이 달려와도 덤벼와도 이준석 나는 혼자 투쟁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지금 좌파라는 진보라는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그 패널로 돌아다니는 말장수들 다 나와봐. 특히 그 두목격인 김어준 당신이 나와. 나랑 한번 맞짱 트자. 얼마나 30대 청년인데 당당합니까? 이 정도면 보수의 기둥 아닙니까? 국민의힘 기둥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비판합니까? 못 나빠진 사람들이죠. 고맙습니다.